안녕하세요. 저는 58세, 한 번의 우연히 인생을 바꾼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3개월 동안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아시나요?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인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이런 인간이었다니요. 모든 일은 지난 3개월 전 한 카페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고생하는 아들 녀석에게 줄 셔츠를 몇 벌 구경하고 있었는데 문득 목이 말라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실례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쨍그랑 그녀의 손이 떨리더니 커피가 제 옷 위로 쏟아진 거예요. 아이고, 어머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뜨거운 커피가 제 옷을 적시고 무릎까지 흘러내렸어요. 다행히 따뜻한 아메리카노라 화상은 입지 않았지만 새로 산 베이지색 바지에 커다란 갈색 얼룩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매장 직원들도 서둘러 와서 휴지를 가져다 주고 걱정하는 기색이었죠. 괜찮아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속으로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린 직원이 너무 겁에 질린 모습이라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여직원의 다음 말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죄송하지만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리둥절했죠. 왜 커피를 쏟은 것 때문에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 아이의 눈빛에는 진심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정말 중대한 일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네. 밖에서요? 그냥 여기서 말해도 될 텐데요.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꼭 밖에서 말씀드려야 해요. 이 진지한 요청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 여자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직원이 가져다 준 물티슈로 옷을 대충 닦고 여자 아이를 따라 카페 밖으로 나갔죠.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벤치에 앉자 여자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사실은 이 카페 직원이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 제 이름은 서지은이라고 해요. 저는 이 근처 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카페 직원도 아닌 사람이 왜 제게 커피를 쏟고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한 걸까요? 지은 씨, 무슨 일인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이러는 거죠? 그 순간 서지은이라는 여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서준 씨의 여자친구였어요. 이서준,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들 서준이는 지금 은지라는 여자아이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은이란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우리 서준이 여자친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준이는 지금 약혼녀가 있어요. 네. 박은지 씨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먼저 서준 오빠랑 사귀었어요. 3년 동안이나요. 3년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3년 동안이나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말도 안 돼요. 서준이는 1년 전에 은지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일에 치여서 여자친구를 만들 시간도 없다고 했는데, 지은 씨, 증거라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중생활을 할 사람은 아닌데, 그러자 지은이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사진첩을 열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서준이와 지은이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여행 사진, 같이 식사하는 사진, 심지어 서준이의 집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진들은 분명 최근 것들도 있었어요. 서준이가 은지와 만나고 있을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이건 어떻게? 저희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서준 오빠가 저한테 첫사랑이었거든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아들 서준이는 지은이와 3년 동안 진지하게 만나왔다고 해요. 결혼까지 약속했다는군요. 그런데 지난 1년 전부터 서준이의 태도가 변했대요. 점점 만남도 줄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석 달 전에 오빠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은지 씨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막혔어요. 그 시기는 정확히 서준이가 은지를 부모인 저희에게 소개한 시점과 일치했어요.
근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서준 오빠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박은지라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정체를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은지의 정체라니요? 사실 은지 씨는 그 순간 지은이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껏 알고 있던 예비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죠. 어머님, 은지 씨는 서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빠의 집안과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은지 씨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간 다음에 재산을 노리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은지는 항상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는데 이게 사실일 리가 있나요? 증거가 있어요? 지은이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은지가 친구와 나눈 대화였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야. 이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시아빠는 대기업 임원이고 시엄마는 뭐 좀 꼰대긴 한데 곧 은퇴할 나이니까 괜찮아. 아들놈도 순진해서 내 말 잘 믿어.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것 같아. 너 또 그러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전에도 그렇게 말했다가 걱정 마.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어. 이미 부모님한테도 완전 인정받았고 곧 결혼할 거야. 결혼하고 1년만 지나면 이혼하고 위자료 확 받아낼 거야. 법적으로도 다 알아봤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은 지금 사기꾼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왜 지은이가 이런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는 걸까요? 지은 씨,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서준이한테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지은이는 슬픈 눈으로 제게 말했어요. 말해봤어요. 하지만 오빠는 제 말을 안 믿어요. 은지 씨가 저에 대해 이미 나쁘게 이야기를 해놨나 봐요. 제가 질투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질투에 눈먼 전 여자친구의 거짓말일까요? 하지만 지은이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더요. 내 실은 은지 씨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어요. 지금도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다른 남자친구라고요? 우리 서준이와 결혼을 앞둔 은지가? 그건 말도 안 돼요. 은지는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서준이와도 잘 지내는데 증거가 있어요. 은지 씨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강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지 씨의 공범이에요. 함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을 노리는. 그러자 지은이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명 은지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은지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이었죠. 이건,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속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직접 은지 씨를 미행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발견했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은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은지의 SNS에서 비공개로 올린 글들, 그리고 은지의 과거 행적까지. 지은이의 말에 따르면 은지는 이미 2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했다가 관계가 깨졌다고 해요. 한 번은 결혼 직전에 상대방이 은지의 정체를 알아내서 파혼했고, 다른 한 번은 실제로 결혼까지 했지만 상대방 가족이 은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하다가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알게 된 거죠?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오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저랑 헤어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은지 씨의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 친구도 은지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저한테 은지의 진짜 모습을 알려줬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정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지은이의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들었어요. 지은 씨, 미안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내 아들이 사기꾼에게 속고 있다니. 어머니로서 확실한 근거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은이는 제 반응에 전혀 놀라지 않는 듯했어요.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검정색 USB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은지 씨와 강태우 씨의 통화 녹음도 있고 그동안 제가 수집한 증거들도 모두 정리해뒀어요.
제발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준 오빠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전에 알아야 해요. USB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 아들이 지금 사기꾼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걸까요?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빠를 포기했어요. 그냥 오빠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래요. 은지 씨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망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 지은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 씨,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아들 서준이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먼저 제가 직접 은지의 정체를 확인해 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진실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밤 USB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출장 중이라 혼자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정말 지은이가 말한 내용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질투에 눈먼 전 여자친구의 음모일까? 하지만 USB 속 내용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 안에는 은지가 강태우라는 남자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야, 이제 곧 결혼이야. 결혼하고 1년만 참으면 돼. 시부모는 돈이 꽤 많아. 특히 시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상당하대. 그거 다 아들한테 줄 거래. 근데 시어머니가 좀 까칠하다며. 괜찮아? 아냐. 그냥 평범한 아줌마야. 내가 애교 좀 부리면 넘어와. 걱정 마.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너 이전에도 그렇게 말했다가 걸렸잖아. 조심해. 이번에는 달라. 이서준이라는 애가 완전 순진해. 내 말은 뭐든 다 믿어. 거기다 자기 엄마랑 아빠 말도 잘 들어. 내가 잘만 하면 결혼 전에 신혼집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라고. 그 다정하고 예의 바르던 은지가? USB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은지가 과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던 남자들의 사진, 그들 가족과 찍은 사진, 그리고 파혼이나 이혼 후 그들이 올린 SNS 글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은지가 서준이를 만나기 시작한 시점에 지은 씨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였어요. 서준 오빠한테서 좀 떨어져.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서준 오빠는 내 거야. 괜히 방해하려고 하면 너한테 좋을 거 없어. 조용히 물러나. 그리고 서준이에게는 지은 씨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었어요. 오빠, 내가 오빠 전 여자친구에 대해 들었어. 지은이라고. 걔가 오빠랑 헤어진 뒤로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오빠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닌대. 연락 오면 무시해. 진짜. 지은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오빠가 너무 순진한 거야. 여자들 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애들 많아. 그래서 오빠 같은 사람이 잘 당하는 거고.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서준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였어요. 이미 은지는 지은 씨에 대해 나쁜 인상을 심어놓은 상태였으니 제가 지은 씨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 서준이가 믿을까요? 고민 끝에 우선 직접 은지를 좀 더 유심히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서준이가 퇴근 후 은지와 함께 저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어요. 평소와 달리 저는 은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어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 사왔어요. 지난번에 맛있다고 하셔서요. 어머, 은지야. 고마워. 참 세심하구나.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이게 다 연기일까? 아니면 지은이의 말이 거짓일까? 식사 중에 은지의 전화가 울렸어요. 은지는 급히 전화를 받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회사 선배한테서 급한 전화가 와서. 은지가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는 동안 저는 몰래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은지의 목소리. 지금 통화하기 좀 그래. 서준이 부모님 집이야. 알았어. 내일 보자. 사랑해. 사랑해. 회사 선배한테 사랑해라고요? 의심이 더 커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은지의 가방 근처에 있었을 때 살짝 그녀의 휴대폰을 봤어요. 방금 전화가 온 사람은 회사 선배로 저장되어 있었죠.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은지가 갑자기 들어와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은지야, 너는 서준이랑 거실에서 쉬고 있어. 내가 할게. 그렇게 첫날의 관찰은 끝났어요. 의심의 실마리는 발견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지은이라는 여자 알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우연히 들었어. 너희 관계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서준이는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여자예요. 별거 아니에요. 3년이나 사귄 게 별거 아니라고? 서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은지 만나기 전에 지은이랑 진지하게 사귀었던 거 맞지? 서준이는 결국 인정했어요. 지은이와는 3년 동안 정말 진지하게 만났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1년 전쯤 은지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지은이도 좋은 애였지만 은지가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은이한테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헤어진 거니? 서준이는 부끄러운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전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준아, 혹시 은지가 너한테 지은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은지가 지은이가 절 헤어진 후에 뒷담화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도 안 받았고 역시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은지는 서준이가 지은이의 연락을 받지 않도록 이간질을 한 거였어요. 서준아,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잖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 괜찮은 애예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서준이는 의아해하면서도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죠. 보통 때의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를 받아들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지은이가 말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어요. 은지는 정말로 강태우라는 남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둘이 자주 만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요. 또한 은지가 과거에 2명의 다른 남자와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가 파혼하거나 이혼한 기록도 발견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은지가 서준이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 배경, 직업 경력, 심지어 나이까지도 조금씩 꾸며서 말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강태우라는 남자와 은지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 응. 2달 후야.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도 조심해. 이번에 또 걸리면 진짜 큰일 나. 걱정 마.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그 집 돈 다 뺏어내고 우리 둘이 멋지게 살자.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은지는 정말로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이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서준이를 불러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준이를 집으로 불러 탐정의 보고서와 지은이가 준 USB의 내용을 모두 보여줬어요. 서준아, 엄마가 이런 말하기 정말 싫지만 은지가 너한테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야. 서준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지를 이렇게 음해하다니. 서준아, 증거를 직접 봐.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 사진도 있어. 거짓말이 아니야. 결국 서준이는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특히 은지가 강태우와 나눈 대화를 들었을 때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서준이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네요. 지은이한테도 미안하고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전 서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서준아,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은지가 너무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속인 거야. 엄마도 완전히 속았잖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서준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나 강하고 의젓하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울지 않던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도, 대학 면접에서도, 첫 직장을 구했을 때도 늘 당당했던 아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 준비도 다 해놨는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선
은지와는 당장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해. 결혼 준비가 얼마나 진행됐든 지금 멈추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100배 낫단다. 그리고 지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는 평소와 같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 가식적인 미소에 속지 않았어요. 은지야, 들어와서 앉아볼래? 저는 차분하게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서준이는 아직 회사에 있었고 남편도 출장 중이라 집에는 저와 은지 둘뿐이었죠. 어머님, 웬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은지야, 난 내가 누구인지 다 알아버렸어. 은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완벽한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우라는 사람 알지? 내 진짜 남자친구. 그리고 너희가 계획한 모든 더러운 음모도 낱낱이 파악했어.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핏줄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요. 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표정을 관리하며 억울한 척 연기했어요.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천만에. 모든 증거가 내 손안에 있어. 녹음 파일, 사진, 내 더러운 과거 행적까지. 내 눈을 속이려 했다면 너무 잘못 골랐어. 은지야. 그러자 은지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 애교 넘치고 순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대신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바뀌었죠. 증거요? 설마 그 미친 지은이 말을 믿으신 건 아니죠? 그 애가 저한테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세요? 지은이 말만 믿은 게 아니야. 직접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 한 땀 한 땀 내 거짓말을 파헤쳤더니 모든 게 거짓투성이더라.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여기까지 파고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준이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독수리 같은 눈을 가졌을 줄이야. 은지야, 당장 서준이한테서 발대. 그리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안 그러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달려갈 거야. 결혼 사기, 독극물 투여, 미수. 이것들이 얼마나 중범죄인지 알아? 은지는 비웃듯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진 냉혹함만 남아있었죠. 신고요? 뭘로요?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게 범죄인가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과연 경찰이 믿을까요? 사기죄지. 결혼을 빙자한 사기. 이미 내가 과거에 2번이나 비슷한 짓을 했다는 증거도 있어. 다른 남자들 인생을 망치기 직전에 들켰던 그 행적들 말이야. 그제서야 은지의 표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말도 안 돼요. 그런 증거는 없을 텐데. 서준이도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아. 어제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줬어. 이 말에 은지의 얼굴이 번개를 맞은 듯 변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 서준이는 제 말만 믿어요.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서준이는 이제 내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너한테는 아무 감정도 없어. 넌 이제 여기서 발을 완전히 빼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자고. 은지는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간 쌓아온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이성을 잃은 듯 했어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명품백과 화장품 사서 꾸미고 매일 밤 어떻게 서준이를 조종할지 계획 짜고 당신들 같은 부자 가족을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순간 저도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같은 부자 가족? 우리가 뭐 재벌이라도 된다고 그래?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가족일 뿐이야. 그런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은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협박하는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어. 은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진짜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을 구해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죠. 서준이에게 곧바로 전화해서 은지가 다녀갔다고 알려줬어요. 엄마, 은지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엔 본색을 드러냈어. 서준아, 조심해. 은지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 않아. 알겠어요. 엄마, 제가 잘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지은이가 생각났어요.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쯤 정말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은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서준이가 퇴근 후 집에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은이를 데리고요. 엄마, 지은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지은씨,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서준이가 큰일 날 뻔했어. 지은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저희 셋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준이는 지은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은이도 서준이를 이해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연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은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서준이도 점차 상처를 극복해가는 듯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준이의 회사 동료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서준이가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바로 중앙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쓰러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는 이미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급성 식중독 증상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먹은 음식 때문에 심한 복통과 구토를 일으켰고 탈수 증상까지 겹쳐 쓰러졌다는 거였죠. 서준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아침에 뭐 먹었니? 서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회사 들어가기 전에 누가 보낸 음료수를 택배로 받았어요. 순간 머리를 강타당한 기분이었어요. 택배로 보낸 음료수. 누가? 혹시 보낸 사람 이름 확인했니? 서준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냥 회사로 온 거라서 별 생각 없이 마셨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은지의 협박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서준이의 회사에 연락해서 CCTV 확인과 택배 송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죠. 다행히 서준이 회사의 보안팀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틀 후 우리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어요. CCTV에는 은지로 추정되는 여성이 가면을 쓰고 서준이 회사 로비에 택배를 맡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택배 송장도 가짜 이름과 주소로 되어 있었고요. 음료수 병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다행히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지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려 한 것은 확실했죠. 이런 미친 정말 살인까지 시도하다니. 경찰은 즉시 은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서 짐을 챙겨 사라진 뒤였어요. 그녀의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평소 자주 가던 장소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서준이가 퇴원한 후 우리는 집에서 조심스럽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은지가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인형을 발견했어요. 분명 은지의 체형과 비슷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왔죠. 여보, 밖에 은지인 것 같아요. 남편과 서준이가 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그 인형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 현관문에 붉은색으로 X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집을 표시해둔 것 같았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우리 집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서준아, 당분간 지방에 있는 삼촌네 집에 가 있는 게 어떨까?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제가 여기 있어야 엄마 아빠도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은지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희 모두 잠에서 깼어요. 서준아, 내 말 좀 들어봐. 창밖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준이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는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미친 듯이 변해갔어요. 서준아, 문 열어. 널 사랑한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지은이 같은 년은 잊어버려. 그러다가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가 돌을 던져 창문을 깬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려왔어요. 서준아, 내가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어. 그 순간 은지는 집 안으로 무언가를 던졌어요. 불이 붙은 천 조각이었어요. 다행히 바닥에 떨어져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미쳤나?
살인을 저지르려는 거야?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은지는 급히 도망쳤어요.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2시간 후 근처 모텔에서 은지를 체포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은지의 가방에서는 칼, 로프, 그리고 서준이의 사진이 잔뜩 있는 노트가 발견됐어요. 노트에는 서준이와 우리 가족을 해치기 위한 계획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강태우라는 남자도 함께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그는 은지의 공범으로 다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사기 행각을 함께 벌여왔다고 해요. 경찰 조사 결과 은지와 강태우는 지난 5년간 6명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다고 해요. 그들은 부유한 가정의 아들들을 노려 접근한 뒤 결혼 전후로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이었죠. 2명은 실제로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하면서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냈고 나머지는 결혼 직전에 파혼하면서 그동안 준 선물이나 돈을 챙겼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은지와 강태우가 같은 피해자를 노리고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은지는 남자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고 강태우는 때로는 은지의 오빠나 사촌으로 위장해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했다고 해요. 서준이의 경우에도 강태우가 우연을 가장해 서준이의 회사 근처에서 친구로 접근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지는 중범죄로 기소됐어요. 사기죄뿐만 아니라 독극물 투여, 방화 미수,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있었죠. 강태우도 공범으로 기소됐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협했던 악몽 같은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은지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준이는 한동안 깊은 상처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3년간 사랑했던 지은이를 배신하고 1년간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은지가 자신의 돈만 노리는 사기꾼이었다는 이중의 충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무엇보다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신부가 될 뻔했다는 공포와 배신감은 서준이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서준이는 한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였어요. 출근도 잘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준아, 상담이라도 받아볼래? 이렇게 계속 방에만 있으면 안 돼.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서준이가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엄마, 오늘부터 다시 출근할게요. 정말. 괜찮아진 거야? 네.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지 같은 사람 때문에 제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서준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출근하기 전 서준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지은 씨 연락처 알아요? 지은 씨. 아, 그분. 그럼 내가 가지고 있지. 습을 보니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서준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출근하기 전 서준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지은이 연락처 알아요? 지은이. 아, 그 아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지. 서준이는 망설이는 듯했어요. 저 그 분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무 설명도 없이 헤어졌는데 그런데도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러게 정말 착한 사람이더라. 연락해 볼 거야? 내 제대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요. 전 지은 씨 연락처를 서준이에게 알려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준이가 지은 씨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죠. 지은 씨는 정말 진심으로 서준이를 생각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준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지은 씨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그냥 사과도 하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려고요. 서준이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은지 사건 후 처음으로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죠. 그 주말 서준이는 정성스럽게 차림을 하고 지은이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돌아온 서준이의 표정은 더욱 밝아 보였어요. 어때? 만남은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지은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서준이와 지은이는 종종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만났다고 하더니 점점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죠. 서준이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서준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지은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래. 정말이니? 서준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만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마주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놀랍게도 지은이도 저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대요. 서준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진정한 미소를 찾았고 그것도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라니요. 엄마는 정말 기쁘구나. 서준아, 지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 아이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지. 네, 맞아요. 이제 보니까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치고 은지 같은 사람한테 속다니. 아니야, 서준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서준이와 지은이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과거의 상처도 함께 치유해 나갔죠. 지은이가 우리 집에 다시 놀러 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지은이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간호학과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졸업 후에는 소아과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어머님,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지은이의 순수한 꿈과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서 은지와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어요. 은지가 겉으로만 보여주던 가식적인 모습과 달리 지은이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했거든요. 서준이도 지은이와 함께 있을 때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 은지와 있을 때는 뭔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은이와 있을 때는 정말 편안해 보였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은지의 재판이 있던 날, 저는 서준이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은지와 강태우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화려한 화장과 비싼 옷으로 치장하던 은지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에 초점 없는 눈빛만 남아 있었죠.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 박은지, 사기죄, 독극물 투여 미수, 방화 미수,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강태우는 공범으로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은지는 눈을 크게 뜨고 충격에 빠진 듯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법원 경위가 그녀를 구치소로 데려가려 할 때 그녀는 갑자기 제 쪽을 노려봤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아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서준이는 원래 내 거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그 미친 듯한 외침을 들으며 서준이와 저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이 더욱 무서워졌으니까요. 결국 정의는 승리했고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넘긴 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저 지은 씨한테 청혼했어요. 순간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직 은지 사건이 있은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서준아, 그건 좀 서두르는 거 아닐까? 서준이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지은 씨가 제 평생의 동반자라고 확신해요. 사실 전 지은 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은지를 만났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은 씨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엄마, 이번에는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지은 씨와 저는 서로를 정말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서준이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은 씨라면 서준이의 배우자로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해.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서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지은 씨가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랑 같이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은 씨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지은 씨 부모님은 정말 소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지은 씨 아버지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계셨죠.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아들이 더 부족해요. 지은 씨 같은 좋은 딸을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두 집안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서준이와 지은 씨의 결혼 날짜는 6개월 후로 정해졌고 저희는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를 시작했죠.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지은 씨는 정말 성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은지처럼 화려한 결혼식이나 비싼 예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소하게 준비하자고 했죠. 어머님,
저희는 앞으로 살 집이랑 미래를 위한 저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 지은 씨의 생각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은지였다면 분명 호화로운 결혼식과 비싼 예물을 원했을 텐데 말이죠. 결혼식 날, 지은 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드레스나 과한 화장이 아니어도 그 순수한 미소만으로도 빛이 나는 것 같았죠. 서준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은지와 결혼할 뻔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환한 미소였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큰 실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서준아. 엄마가 아니라 지은이에게 고마워해야지.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은지의 정체를 알지 못했을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서준이와 지은이는 신혼여행으로 일본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온 후 그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죠. 지은이는 졸업 후 아이들 병원에 취직했고 서준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그들의 생활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우리 가족 모두 너무 기뻤죠. 특히 저는 첫 손주를 가진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엄마, 우리 첫 아이가 생겼어요. 지은이가 입덧이 심한데 엄마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지은이 건강이 최우선이야. 저는 지은이의 임신 기간 내내 옆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제가 직접 죽을 쑤어다 주기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주고요. 지은이는 그런 저의 모습에 늘 감사해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 친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세요. 뭘. 이게 다 시어머니 역할이지. 그렇게 순산한 아기는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이하은으로 지었죠. 하은이는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서준이와 지은이 닮아서 그런지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죠. 하은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서준이에게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미국 지사로 3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된 거죠. 엄마, 어떡하죠? 지은이랑 하은이를 데리고 가야 할지. 당연히 같이 가야지.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서준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도 일이 있고 하은이도 아직 어리고 지은이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서준 오빠, 저는 오빠를 따라갈 거예요. 저는 간호사니까 미국에서도 일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은이도 미국에서 잘하면 영어도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 서준이와 지은이는 저희 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이제 그만해. 서준아,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너의 미래야. 지은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서준 오빠와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도 꾸릴 수 있었어요. 지은아, 내가 고마워. 우리 서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그렇게 서준이 가족은 미국으로 떠났어요. 지금은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있죠. 특히 하은이가 벌써 많이 컸더라고요. 영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준이와 지은이는 미국에서도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지은이는 현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고 서준이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요즘 가끔 그날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봐요. 한 여직원의 실수로 옷에 커피를 쏟게 된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준이는 은지와 결혼했을까요? 그랬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얼마나 갔을까요? 그리고 서준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은이가 그날 용기를 내어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의 현재는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실수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알려준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 황당하고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직접 확인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쯤 평생을 후회할 결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에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의 내면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행동과 진심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서준이 가족은 행복해요. 물론 작은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 부부가 너무 자랑스럽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저에게 용기를 내어 커피를 쏟았던 지은 씨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 사람의 용기와 진심이 우리 가족을 구해줬으니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제 직감을 더 신뢰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니까요. 이제 저는 서준이 가족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같이 살까 생각 중이에요. 하은이도 크고 있고 지은 씨도 일을 하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너무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요. 여러분의 가정도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처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